오일장 클린업 최일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숨고르기를 더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시장은요? 네, 그렇습니다. 숨고르기 해야죠. 2,000포인트가 단숨에 이제 지지를 받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체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를 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장에서 또 어떤 모멘텀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2,000포인트 돌파를 할 때 핵심적으로 주도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증권업계 쪽에 이제 증권주들이 강하게 올라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권업종이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업종의 이제 전반적인 부진 탈피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오늘 모멘텀을 증권업종 저점 타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정말 시장에서 가장 부진했던 쪽 가운데 하나 증권 그리고 네, 건설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엊그제 이 업종들의 매기가 돌아가면서 나타났습니다. 자, 증권주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증권업종 오늘 모멘텀으로 이제 가져온 이유 자체가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시장에서는 실적 받침이 안 되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최근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요 증권사의 그 2014년 1분기 그 실적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613억 흑자가 이제 그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개념에서는 460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순이익 같은 경우는 449억에 영업이익이 611억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증권은 뭐 소폭의 흑자, 다시 말씀드리면 순이익이 49억 정도의 흑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연초죠. 우리가 이제 그 정부의 규제를 계속해서 타파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증권업계에 이제 그 호재성 재료가 나왔던 게 NCR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규제를 좀 풀어줬죠. 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NC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적립을 해놔야 되는 금액 자체의 비율 자체를 조금 줄여준단 말이에요. 줄여주게 되면 여유 자금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계산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네네. 예, 그 NCR을 구하기 위한 계산법에서 조금 그 규제를 완화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그 계산법 예.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켰어요. 근데 그 핵심적으로 그 전체 그 증권사가 다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대형 증권사만 유리하게끔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증권사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뭐 한 60개에서 한 70개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61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전체 이 증권사 중에서 이제 상위 뭐 한 10% 정도, 그 정도의 이 기업들만, 이 NCR 이 규제 풀리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실적 부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실적을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61개 그 증권사들 전체 단기 순이익 자체가 이제 3,551억이 나왔대요. 전 분기에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2,800억 적자가 나온 거에 대비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매매 이익 부분이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1,850억 정도가 자기 매매 이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이제 그 자기 매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왔다라는 개념은 운용을 잘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거기다가 규모의 경제를 키워 나가는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NCR 개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 이제 금리 안정화에 따라서 이제 채권 관련해 가지고 이익도 상당히 좀 늘었어요. 3,431억 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강도 구조조정의 효과 이러한 부분이 이제 판관비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스테디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의 업황이 급진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꾸준하게 이제 이익 규모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업황 자체에 대한 개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의 상승은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너무 이제 바닥 지하실을 갖다 많이 팠지 않습니까? 네네. 일정 수준까지는 반등의 국면을 모색할 수 있는 이제 실적 기반 베이스가 나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코스피가 만일 2,100선을 돌파한다면
하면 2,100포인트 정도면은 이제 상당히 좀 난리가 나겠죠. 거기다가 증권업종 네. 최근 들어가지고 또 규제가 하나 풀린 게 있어요. 5만 원 이상 되는 그 거래소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한 주 단위로 이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만 원 미만 종목들은 거래소 종목들 매매 단위 자체가 10주 단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규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5만 원 미만 되는 종목들도 코스닥처럼 전부 다 한 주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향후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증권업황은 좀 더 좀 활기를 갖다 찾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2100 얘기를 했지만 오늘 뭐 우리 또 개편전 마지막 방송이고 제가 네. 살짝 언급을 해봤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확률은 뭐 시황관에 따라서 다들 다르실 테고요.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없어지고 또 구조조정 효과 등등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제 증권주의 일정 부분 반등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네. 어떤 종목을 트리오로 구성하고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둘까요? 앞서 제가 그 실적 부분을 갖다 계속 나열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실적 전망치가 좀 잘 나왔던 종목이 이제 대우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이라든가 한투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미래에셋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대우증권이 클린업 트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증권부터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증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분기 순이익이 449억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생명과 더불어서 삼성증권도 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배구조의 개편, 삼성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삼성증권의 입지 자체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그러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서 구조조정 효과가 이제 연 전체로 봤을 때 는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1위의 이 증권사 입지를 봤을 때, 이미지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이제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증권의 주가 탄력성은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안정성이 상당히 튼튼하다 이렇게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차트도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1분기 순이익이 445억이 나왔어요. 삼성증권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유사한 이제 수준이거든요. 삼성증권이 449억, 미래에셋증권이 445억. 매덕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자체가 탄탄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적자 나왔다 흑자 나오고 그다음에 급감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특징,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꾸준하게 그 수수료를 갖다 받을 수 있는 펀드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자산 구조 자체가. 그래서 브로커리지 전문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순자산의 매월 아니면은 매 분기 나오는 실적 자체는 스테디하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원래 300억이었다고요? 네, 예상치가 이제 300억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거의 50% 네, 가까이 잘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시장에서는 어차피 증권업계의 실적 부분을 굉장히 짜게 봤거든요. 짜게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이익이 445억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은 대우증권입니다. 자,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구조조정, 이 인력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크게는 없었는데, 성과 보수 축소와 이제 광고비 절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판관비가 대폭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영업이익 그 순이익 자체가 이제 460억 정도로 나왔거든요. 삼성증권과 아까 미래에셋증권보다 월등히 더 나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가 판관비를 줄인다라는 것은 지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증권업계의 광고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네. 그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당분간은 이러한 이제 광고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올 때까지는 이제 실적 이러한 부분이 비용 절감과 통해서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단위로 이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수가 2,05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정도로 갔을 때는 대우증권의 브로커리지 영업이 굉장히 파급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래에셋증권은 뭐 강한 상승 추세를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저점을 올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클린업 트리오 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릴 건 대우증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예. 대우증권이죠. 네. 일단 뭐 이 종목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브로커리지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보면은 브로커리지의 강자다 이러면은 현대증권이나 이제 대우증권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우증권이 이제 향후 그 실적 부분은 베이스로 이제 계속해서 깔고 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종합지수가 2,050, 2,1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브로커리지가 상당히 강세였던 그 업체가 주가 탄력성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R 제도 개편 이러한 부분도 이제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차트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쪽이에요. 이제 위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항대가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차피 큰 밑그림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 부위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은 지금 현재 그 8,670원이지 않습니까? 8,600원 짧게 제가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가격하고 크게 차이 없느냐 하면은 여기서 뭐 그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딱 저점을 갖다가 어디 찍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러프하게 현재가 부근에서의 매수를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뭐 11,000원 정도, 10,000원을 한번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11,000원 정도를 좀 기다리시면서 중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 자체는 8,400원 좀 짧게 잡았죠.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라인이 8,4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제시한 가격이 8,600원이니까 거기서 한 2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올라가는 자리에서 일정 수준 오른 다음에 이제 그 하반 경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8,200원 정도, 8,4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는 일단 뺐다가 나중에 재매수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가에서는 손절가가 아주 짧지만 좀 올라간 뒤에 횡보한다면 여유는 좀 손절가까지 있겠네요. 예, 네, 오늘 그렇습니다. 증권주 전략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클린업 증권주의 저점 타진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